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저, 기억 안 나시겠어요? 제가 선영 씨 비밀을 하나 맞춰볼까요? 선영 씨는 왼쪽 가슴에 작은 점이 있으시죠? 아직도 놀랄 때 표정이 예전과 똑같으시네요. 어머, 뭐라고요? 설마 혹시 재호 씨인가요?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길 오셨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남편의 장례식에서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전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고인께선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하늘에서도 분명 편히 쉬실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객의 손을 잡았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마른 손을 힘없이 흔들며 인사를 건네고 나면 또 다음 조문객이 오고 또 다음 수십 명, 수백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저는 그 속에서 마치 기계처럼 앉아 있었죠. 남편의 영정사진은 중앙에 높게 걸려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살아생전엔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는데 사진 속에선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았고 퇴직 후엔 고향 선산을 돌보며 조용히 지냈어요. 겉보기엔 아무 흠없는 삶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무관심과 거리감,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왔는지를요.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 저를 존중했지만 진심으로 이해해 준 적은 없었어요. 가족 행사에도 늘 바빴고 말보단 명분을 중시했고 저는 늘 그의 그림자 뒤에 있어야 했죠. 사람들은 저를 현모양처라고 불렀지만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례 이틀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오후였어요. 문 쪽에서 조용히 들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 검은 코트. 키가 크진 않았지만 어깨가 곱고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쉽게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자꾸 시선이 그 사람에게 가고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는 조용히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무의식적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려던 찰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임 여사님, 저 강재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강재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믿기지 않았죠.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왔어요. 혹시 재우 씨? 강재우. 맞아요? 진짜 그 재우 씨?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월이 지나 얼굴은 바뀌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슬픈 그 눈. 제가 20대 초반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사람. 그 순간 장례식장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주위 소음은 멀어졌고 저는 마치 과거의 저로 돌아간 듯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떨림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와 헤어진 이후
전 항상 선영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부고를 봤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이제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가슴은 벅찼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첫사랑과 재회하다니요. 이게 운명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오래전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도 거의 빠져나간 오후였어요. 빈소 한쪽에 마련된 조촐한 다과 테이블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말라붙은 귤 조각과 한참 전에 끓여놓은 미지근한 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재호 씨가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더라고요. 서로 손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마음은 48년이라는 세월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강재호 씨 아니, 재호 씨. 제가 이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은 몰랐죠. 그는 눈을 피하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함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저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저는 서울 변두리 공장에서 일했어요. 너무 초라해서 당신을 끌어들일 수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습니다. 전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모르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가슴 어딘가엔 깊게 남은 흉터 같은 감정이 있었죠. 그래도 이유라도 듣고 싶었어요. 편지 한 장 없이 그렇게 사라지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날 버린 건가 싶어서 정말 수십 번도 더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비겁했던 이유예요. 말없이 떠난 게 더 나빴다는 거 지금은 알아요. 그 순간 장례식장 한편에서 조문 마친 손님이 저희 테이블을 흘끗 쳐다보며 지나갔어요. 두 노인이 다정하게 마주 앉은 모습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선조차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제겐 이 대화가 전부였거든요. 당신은 그동안 잘 살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줬어요. 밖에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그 안은 늘 무채색이었어요. 감정 없이 사는 게 익숙해졌고 하루하루가 그냥 숙제 같았어요. 강재우 씨의 얼굴이 무거워졌어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말이 더 아프네요.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런 인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함께였어도 지금쯤 싸우고 헤어졌을 수도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은 미련을 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요. 48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의 눈빛. 거기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저도 느낄 수 있었죠. 재호 씨, 혹시 조용한 데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장례식장 안에선 제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요. 불러만 주세요. 이번엔 안 사라질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작게 웃었어요.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제 입에서 불려지고 지워졌던 감정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어디선가 아주 조심스럽게 봄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안은 갑작스러운 정막에 잠겼어요. 초상집의 분주함은 사라지고
거실엔 향 냄새만 은은하게 남아 있었죠. 남편의 옷들은 아직 장롱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가 쓰던 낡은 안마의자며 그 사람이 앉던 식탁 자리가 전부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장례식장에서 이미 다 말라 있었고 지금은 그냥 공허했어요.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그날 저녁 강재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찻집 주소를 하나 보냈어요. 이런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도 장례식 직후라는 시점도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게 그립기도 했고요. 찻집은 조용했고 클래식 음악이 아주 작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문을 열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도요.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50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웃었고 그리움이 섞인 추억들이 테이블 위로 흘러나왔죠. 기억나요? 성북동 국수집. 비 오는 날 당신이 제 손 잡고 우산도 없이 막 달렸던 거. 그날 왜 그랬는지 알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했으니까 무조건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는 만들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강재호 씨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히 젊은 저와 그 사람이 있었어요. 한강변 그 해봄.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잊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진 속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가 겹쳐졌고 세월은 우리를 많이 바꿔놨지만 그 마음만은 여전한 것 같았어요. 재호 씨, 나 사실 무섭기도 해요. 이 감정이 너무 오래 잠들어 있어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어요. 지금처럼 천천히 꺼내면 돼요. 저도 똑같으니까요. 이번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랜 시간 닫혀있던 제 마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남긴 말 기억해요. 내 삶을 살라고 했죠. 나 이제야 내 인생 한번 살아보려 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며칠이 흘렀어요. 장례식도 끝났고 딸 혜정이도 서울로 돌아갔죠.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무언가 빠진 듯한 기분이 계속 맴돌았어요.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고요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강재호 씨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린 순간부터 마음이 계속 요동쳤어요. 설렘, 그리움. 하지만 그 뒤를 따라오는 건 죄책감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는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곤 아주 조용히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선 안 되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강재호 씨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는 동안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어요. 그런데 그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짧은 문자를 남겼어요.
미안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연락을 끊었어요. 강재호 씨는 몇 차례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 통화 목록엔 그의 이름이 계속 찍혀 있었어요. 짧은 문자들도 몇 번 왔죠. 혹시 무슨 일인가요? 한 번만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나쁜 사람으로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다시 이어지기엔 너무 늦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속 한구석은 점점 더 비어갔어요. 며칠 뒤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하나 꽂혀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은 강재우. 봉투 안엔 오래된 노트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선영 씨, 이 말은 당신이 연락을 끊기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 감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트에는 수십 년 전 그가 겪은 이야기들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어요. 그중 가장 오래된 페이지엔 그날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서울 무교동의 다방, 그리고 김진수 씨와의 만남. 김진수라는 이름을 보고 너무 놀랬어요. 김진수는 내 남편의 이름이었거든요. 남편은 재호 씨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선영이와 결혼할 사이야. 이미 양가 어르신들은 얘기가 끝났어.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날 상대가 아냐? 당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조사했어.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좋은 말할 때 선영이 그만 만나. 당신이 누군지, 가족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당신 아버지가 운영하는 철물점, 무허가 창고 문제로 시에 민원이 들어갔지? 이건 그냥 민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날 수도 있어. 그리고 영업정지 끝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어떻게 될지는 당신 선택에 달렸어. 그리고 이거 외에도 끝까지 괴롭힐 수 있으니 처신 똑바로 해. 그리고는 명함 하나,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내밀었대요.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서울시 공무원 감찰실장 김진수. 그리고 손글씨로 쓴 메모 한 장도 붙어 있었어요. 강재우, 임선영 곁을 떠나? 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 선영이는 내 사람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필체 분명 남편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몰래 제 사랑을 끊어냈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쥐어뜯듯 살아왔는데 그 이면에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오열했어요. 한마디 말없이 떠난 재호 씨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한편으로 가장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한평생을 그를 원망했었는데 사실 그는 피해자였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재호 씨로 저장된 이름을 눌렀고 신호음을 들으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재호 씨, 미안했어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무심히 놓아둔 그 봉투 하나. 마침 들렀던 딸 혜정이가 그걸 봤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거실에서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강재호 씨? 뭐야, 연애 편지야? 손에서 주전자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거실로 달려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정이는 편지를 다 읽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런 남자랑 연락해요? 이건 배신이에요. 아빠한테, 우리 가족한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혜정아, 제발 앉아봐. 엄마가 설명할게. 부탁이야. 하지만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쏟아냈어요. 아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잖아. 엄마랑도 의리 지키며 살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첫사랑이니 뭐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엄마, 사람들 눈이 무섭지도 않으세요? 조용히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정이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혜정아, 엄마가 내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평생 같이 살았고 끝까지 책임졌지. 근데 그건 책임이지 사랑은 아니었어. 엄마에게도 꿈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단다. 강재호 씨는 엄마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게 만든 게 누구였는지 넌 아직 몰라. 제 말을 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계속 흥분해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할 수 없이 봉투 안에 있었던 편지 내용, 남편 김진수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조용히 보여줬어요. 아빠가 엄마 몰래 그 사람을 불러내서 돈 봉투랑 명함을 건넨 거야. 그 사람 아버지 가게까지 들먹이면서 영업정지 시켜버리겠다고 협박도 했대. 집요한 협박으로 결국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쁜 사람처럼 본인이 다 떠안고 사라진 거야. 딸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절 바라봤지만 설명이 계속되자 딸은 흥분을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가 직접 확인할래요. 엄마 말만 듣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날 이후 혜정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해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 49제가 지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딸이 불쑥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그 사람. 한 번은 만나볼게요. 그제야 저는 조심스레 강재호 씨에게 연락을 했고 셋이 마주 앉은 건 남편의 사망 이후 2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작은 찻집에서였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딸 혜정이는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강재호 씨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 마음 있으세요? 장난 아니고요? 강재호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시절에도 지금도 진심이었습니다. 남은 날 지켜드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딸은 쉽게 마음을 풀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순 없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신다면 지켜볼게요. 단 엄마가 상처받는 일은 절대 없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고 그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혜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짧은 그 손길 하나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별 감정 없이 그냥 사는 줄 알았어. 내 삶이 바쁘다 보니 엄마의 감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하네. 오랜 기간 봐온 아빠와의 냉랭한 관계도 그냥 어른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엄마는 그냥 살아온 거였구나. 그냥 버틴 거였어.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딸이 내민 그 손 하나가 세상의 어떤 용서보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혜정이와의 갈등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딸이 내민 손 하나로 제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거든요. 그건 용서라기보다 이해에 가까운 마음이었고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 사람 재우 씨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 더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계절은 어느덧 봄이 가까워졌고 우리 대화에도 바람이 닿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라도 다녀올래요? 바다, 어때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60대 중반, 70대의 우리가 그런 제안을 주고받는다는 게 설레면서도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래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러고 보니 바다 본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강원도 쪽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그 주말 함께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흐르는 산과 들, 강을 보며 우린 조용히 웃었어요. 기차 안에선 별 얘기도 없었는데 그 침묵마저 따뜻했어요. 마치 서로의 온기를 말없이 주고받는 기분이었달까? 펜션에 도착해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더니 바다가 펼쳐졌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물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가까이서 보러 갈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담그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어릴 적처럼 장난도 치고 어깨에 기대 걷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함께 봤어요. 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이런 풍경을 이 나이에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선영 씨, 마음으로 아내가 되어 주실래요?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남은 날 함께 해요. 내 손 꼭 잡고. 작은 은반지였어요. 화려하지도 값비싸 보이지도 않았지만 제 손에 딱 맞았어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 같이 걸어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거니까요. 그날 밤 펜션의 작은 방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따뜻하게 채워져 있었죠.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그 온기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선영 씨, 괜찮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설렘이 저에게도 전해졌죠.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재호 씨.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피부에 스며들며 오랜 세월 묻어둔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워졌고 그의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시간은 멈춘 듯 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수십 년의 그리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는 저를 품에 안으며 천천히 침대 쪽으로 이끌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며 서툴지만 진심 어린 손길로 서로를 어루만졌어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스치고 허리를 감싸자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에 몸을 떨었어요.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제 안의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죠. 선영 씨,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그가 속삭였고 그 말에 제 가슴은 터질 듯 벅차올랐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미소 지었어요. 재호 씨, 당신도 여전히 제 첫사랑이에요. 그의 입술이 제 입술, 목, 가슴, 배에 닿았어요. 서툴고도 조심스러운 사랑을 나눴어요. 그의 손길은 제 피부 위를 천천히 거닐며 잊고 있었던 감각들을 하나씩 일깨웠죠. 그의 숨소리, 제 심장 박동, 그리고 우리를 감싼 바다의 속삭임이 하나가 되어 밤을 채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두 영혼이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죠. 그 후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많은 날들이 흘렀어요. 저는 그의 집에서 자주 생활을 했어요. 아침이면 그 사람이 만들어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정리했죠. 서로를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에 매일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은 동네 작은 공원에서 같이 걷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동네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며 웃기도 했죠. 누가 보면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재호 씨, 우리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네요. 앞으로 이 손 절대 놓지 말아요. 이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남은 시간을 같이 걸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요.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멈춰 있었으니까 이제는 같이 걸어가요. 천천히, 영원히 함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마음 깊이 새기며 새로운 봄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움과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제 삶에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그리움이나 꺼내지 못한 설렘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시간은 결코 우리를 막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한 언제든 새 계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봄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따뜻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봄 그리고 그 너머의 계절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